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파이버 프레임워크에 MySQL 데이터베이스를 붙여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파이버 기본 서버 만들어 보고 컨트롤러 확장하는 것까지 알아보았고요. 자, 오늘 MySQL을 붙여 보려면 MySQL이 일단 있어야 되겠죠. 자, MySQL은 제가 만든 영상 중에 MySQL 설치해보고 CRI, GUI 사용해보기 영상이 있거든요. 요거 한번 참고하셔서 PC에 MySQL을 설치를 해보시고 뭐 DB도 생성하시고 사용자도 생성하시고 그리고 테이블도 만들어보고 테이블에 데이터도 넣어보고 수정도 하고 삭제도 하고 조회도 해보고 거기까지 진행을 하신 다음에 현재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이제 또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토어드 프로시저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어드 프로시저는요,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작성을 하셔가지고 커맨드 라인 툴에서 요거를 그대로 복붙 하시면 SPL 어드민이라고 하는 스토어드 프로시저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요거는 내용이 요 TB 어드민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셀렉트해서 각 컬럼들을 보여주는 그런 스토어드 프로시저가 되겠습니다. 요거 만약에 GUI 툴을 이용하시면 대표적으로 dbeaver 이런 걸 써볼 수가 있겠죠. dbeaver 써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커맨드 라인 툴에서는 요 딜리미터를 넣어주지만 GUI 툴에서 작성할 때는 요거를 복사를 해서 만들 때 이 딜리미터를 빼고 이걸 그대로 실행해 주시면 이 스토어드 프로시저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 프로시저 항목을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크리에이트 뉴 프로시저 하고 여기다가 하나하나 넣어주면서 작업을 해서 프로시저를 만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시저를 호출할 때에는 콜하고 SPL 여기 프로시저 이름을 넣어주고 세미콜론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실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행이 되고요. 자, 요거는 요 셀렉트문을 호출한 것과 같아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요 내용을 셀렉팅을 한 것과 내용이 같습니다. 요거 그대로 실행해주면 이렇게 똑같이 나오죠. 네, 이렇게 두 건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현재 일단은 두 건 이상 데이터가 들어있으면 좋겠고요. 테스트를 현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넣어주시고요. 만들어 주시고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사용하기 싫으면 이거는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실무에서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아주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쓰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적어놓은 거예요. 자,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쓰는 게 좋냐 나쁘냐 하는 거는 별로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거는 현재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쓰면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고 안 쓰면 몰라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거의 안 쓰죠. 거의 대부분 쓰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어떤 서로 장단점이 있거든요.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셀렉트문을 실행해서 출력하는 법, 그리고 이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실행해서 출력하는 법을 알아볼 거고요. ORM은 여기서 다루진 않을 겁니다. 보통 이제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쓰지 않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ORM을 쓰는 게 좋고요. 근데 저는 일단 ORM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 언어에서는 가장 유명한 게 GORM인가? 그게 가장 유명하죠. 그걸 알아보시면 되고요. 자, DB 연결하기 위해서 접속 정보를 .env에다가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env 여시고요. 테스트
db config host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호스트 정보를 담을 변수 이름, 키 이름 이렇게 작성하시고, 그리고 저는 PC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로컬 호스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요, 여기다 땡땡 이렇게 넣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되고요. 땡땡 없이 작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포트 정보, DB 포트 정보 3306, MySQL의 포트 정보는 3306이고요. 그 다음에 DB 네임, 저는 테스트 DB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유저 네임, 저는 테스트 유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패스워드, 저는 테스트 123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그 MySQL 영상에 보시면 이렇게 만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이거 원하시 않으시면 원하시는 값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커넥션 풀 관련된 항목을 또 작성을 할게요. 뭐 이런 게 있고요. 또 이번에는 오픈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여기는 10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 두었고, 실제 운영 서버에서는 그 부하 정도에 따라서 이 값을 조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env 파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DB에 관련된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DB 관련된 코드는 모델이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작성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모델 폴더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모델 폴더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mysql.go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패키지는 모델이죠. 네, 패키지는 모델. 그리고 우리는 이제 MySQL 모듈을 사용할 건데요. SQL 드라이버 MySQL. 자, 이 드라이버를 사용할 거예요. 이 모듈, MySQL 모듈을 이걸 쓸 겁니다. 자, 얘는 쓰는 방법이 앞에다가 언더스코어를 하나 넣어줘야 돼요. 명시적으로 쓰진 않기 때문에 하나 넣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이 모듈이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 줄이 나오죠. 자, 이 모듈을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요. 고 모드 타이디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잘 되네. 네, 이렇게 잘 되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잘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소스를 보면 빨간 줄이 없어졌죠. 만약에 이 고 모드 타이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고겟을 이용하시면 돼요. 이거를 고살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고겟하고 모듈 명을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를 쳐주시면 됩니다. 이미 근데 저는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뭐 특별한 작업이 일어나지는 않겠죠. 예. 고 모드 타이디가 안 되면 고 개수를 이용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DB 커넥션 정보를 담는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DB 콘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요. 여기에 SQL DB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DB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초기화하는 함수도 만들게요. 펑션 init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 거고요. 자, 이 init는 그 main.go에서 실행을 하면서 얘를 호출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요 MySQL 외부에서 호출이 되는 거니까 대문자 i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변수 하나 선언하고, 그리고 이제 환경 변수 요 env 파일을 또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o.env 로드 하시고, 여기
이러면 fatal 파일 v 이렇게 에러 처리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 변수 파일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ost 땡땡 os get env 하고 환경 변수에 이렇게 만들었죠.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얘가 지금 7개가 있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가 있으니까 이거를 7개 그대로 복사를 해서 셋, 넷, 다섯, 여섯, 7 해주시고 또 복사를 해와서 붙여넣기 해주세요. 이거를 일일이 입력을 해주시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복사해서 붙여넣는 게 안전합니다. 이렇게 dbname, 유저네임, 그리고 패스워드,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오픈. 이렇게 해서 db 정보를 가져왔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변수 이름이 다 또 달라지죠. 호스트가 아니고 포트. 그리고 dbname. 자, 요런 이제 컴피그 설정하는 게 조금 좀 번거롭습니다. 번거롭지만 뭐 어차피 코딩이라는 것 자체가 다 번거로운 일이죠. 에러 처리 하나하나 다 해야 되고 하지만 이런 작업들을 잘 해야 돼요. 여기가 에러가 자주 나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데가 오타 이런 게 우리 주요 에러 중에 원인이잖아요. 오타들이. 자, 이렇게 해서 가져왔어요. 값을 가져왔고 이제 dsn이라고 하는 걸 작성할게요. dsn 이거는 유저네임 그리고 플러스 땡땡 플러스 패스워드 플러스 자 골뱅이 tcp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자동으로 생기는데 이거 삭제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호스트 플러스 땡땡 플러스 포트 그 다음에 플러스 가로 닫고 슬래시 그리고 플러스 dbname 이렇게 하면 dsn이 만들어지고요. 요거를 한번 출력을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fmt print ln dsn 플러스 dsn 출력 한번 해보도록 하고 이게 값이 잘 들어왔는지 그리고 이번에 커넥션을 만듭니다. db con 아니죠? sql open 앞에 mysql 써주시고요. dsn을 입력을 해주십니다. 이러면 이제 dbcon 커넥션 풀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커넥션 풀 관련 설정을 우리가 아직 안 했어요. 요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넥션 풀 관련 설정을 하려면 dbcon에서 set max idle cons 요 함수를 쓰셔야 되는데 얘가 인자값이 인테저형이에요. 인테저형인데 얘는 스트링형이거든요. 네, 스트링형입니다. 그러니까 형 변환을 좀 해줘야 돼요. 형 변환을 해줘야 된다. 자, 형 변환을 하려면 strconv 라고 하는 모듈을 이용을 해서 이 안에 atoi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atoi 이게 ASCII to integer라는 의미예요. 요거 이제 함수 이름을 보면 옛날 C 언어에서 썼던 함수 이름하고 똑같죠. 그리고 여기다가 max idle cons 요걸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걸 넣어주시고 얘가 이제 리턴을 할 건데 리턴이 두 개가 됩니다. 인테저형이 하나가 있고 에러가 하나가 있어요. 인테저가 실제 값이고 에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값을 받을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다가 앞에 언더바를 하나 넣어주고요. 그리고 에러는 딱히 뭐 처리할 거 아니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값을 여기 인자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 오픈 콘스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예, 그대로 복사를 해서 오픈 콘스 넣어주시고 여기도 바꿔주시고 여기도 바꿔주시고 여기가 아이들이 아니고 오픈이죠. 오픈 콘스 됐고요. 그리고 하나 더 설정을 할 건데요. dbcon 점에 set con max lifetime 이걸 넣어줄 건데 여기에는 time.hour 이렇게 hour 요걸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한번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init 함수가 만들어졌고요. 요거는 main.go에서 호출을 하도록 할게요. 요 라우터 호출하는 바로 전에서 해볼게요. 모델. 뭐죠? dbcon이 아니고 init죠. init. 요걸 호출을 하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서버를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고런 메인고. 자, 그러면 허용 한번 해주고. 자, 여기 아까 DSN 출력을 했는데 여기 나오죠, 이렇게. 일단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안 됐습니다. 뭐냐면 여기 보면 여기 샵이 들어갔는데 샵이 아니고 골뱅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오타를 이게 하거든요. 네, 이런 거 이제 이런 데서 자주 에러가 나기 때문에 어디 갔냐? 여기 샵이 아니고 골뱅이다. 골뱅이. 야, 찍어주길 잘했죠? 자, 일단 이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닫아주시고 이니트는 만들었고, 자, 이제는 우리가 TV 어드민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이미 만들었고, 거기 셀렉트문을 이용해서 TV 어드민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함수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펑션 get admin list라고 하는 함수 이름이고요. 자, 얘는 리턴 타입이 이렇게 생겼어요. map string interface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리턴 타입이 좀 복잡하죠. 좀 복잡한데 별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일단 요 맵이라고 하는 데이터 형식이 있고요. 맵은 키 밸류로 들어가는 거예요. 값이 요게 키가 되고요. 이 스트링 타입의 키가 되고, 인터페이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인터페이스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요게 이제 타입이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타입이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뭐 인터페이스 말고 any 뭐 이런 걸 쓰기도 합니다. 좀 더 간단하게. 근데 저는 이제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특정 스트링 타입에 대한 키에 어떤 타입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값이 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요 맵 타입의 앞에 또 여기 있잖아요. 요거는 슬라이스입니다. 슬라이스는 동적 배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적 배열 안에 맵 타입이 순차적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셀렉트문에서 받을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admin no int 그리고 바에 로그인 id int가 아니고 스트링, 그리고 바에 패스워드 스트링, 바에 닉 스트링, 바에 이메일의 스트링 됐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맵에 또 넣을 거거든요. 맵에다가 맵이 아니구나. 요 타입 요거
요거 리턴 할 거기 때문에 자,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 와서 그래서 요 뒤에 또 이거 넣어주고요. 이거 초기화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리절트 슬라이스라고 해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최종적으로 리턴을 할 거예요. 네, 리턴 리절트 슬라이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DB 쿼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DB 쿼리. 자, DB 콘에 쿼리 함수를 이용을 해서 셀렉트문을 호출합니다. 셀렉트 어드민 에너 로그인 아이디 패스 워드 닉 그리고 이메일 from db 어드민 이런 식으로 셀렉트문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리턴을 하거든요. 로스 에러 이렇게 리턴해서 값을 받아주고요. 에러에 대한 처리 간단하게 해주고 뭐 처리 안 할 거면 여기 그냥 이렇게 언더바로 해주시면 되는데 뭐 보통은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냥 간단하게 일단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에러 처리는 이제 실제 작업에서는 좀 더 섬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그냥 예제니까 간단하게 처리하고 자, 이번에 할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로우스는 이제 이 함수가 끝나면서 클로즈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미리 해주는 거예요. 미리 디퍼 로우스 클로즈 이렇게 미리 해주는 겁니다. 요거 해주면 나중에 지가 알아서 끄트머리에서 클로즈를 해줍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로우스 넥스트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 맵을 하나 만들 거예요. 맵을 하나 만들 겁니다. 여기 리절트 맵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요 맵을 이제 슬라이스에 추가할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우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올게요. 로우스에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스캔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가져오면 됩니다. 어드민 에노 로그인 아이디 패스 워드 그리고 닉 그리고 이메일 이렇게 해주시면 아까 만든 이 어드민 에노 이 변수에다가 값을 가져오게 됐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앞에 엔드 표시가 있는데 요거는 이 변수의 주소 값을 넘기는 거예요. 주소 값을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소 값을 넘기면 해당 변수에다가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요거는 포인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뭐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 에러를 받거든요. 에러를 이렇게 받아요. 그리고 if 에러 nil fmt print ln 에러. 지금 뭐 에러 처리 방식이 옛날 시언어랑 비슷하죠. 시언어랑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드민 에너 로그인 아이디 여기 이제 개별 변수에다 받아왔는데 사실 뭐 이거는 여기 말고 여기다 작성을 해주셔도 무방하겠죠. 어차피 여기서만 쓰는 거니까. 여기서만 쓰는 거니까 여기서 작성을 해주셔도 된다. 그래서 여기서 받아가지고 이걸 다시 맵에다 넣어요. 맵에다가 넣습니다. 리절트 맵에 어드민 에너 이렇게 넣을 거고요.
여기다가 어드민 이렇게 넣습니다. 자, 이게 5개죠. 둘, 셋, 넷, 5. 그리고 그 다음께 로그인 아이디, 그 다음에 패스워드, 그리고 닉 하고 이메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맵을 이제 슬라이스에 넣는 거예요. 슬라이스에 넣을 때는요, append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append 하고요. 요 슬라이스 어디 갔어? 슬라이스 요거, 슬라이스에다가 이 맵을 넣을 거야. 그리고 다시 슬라이스에 받을 거야.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슬라이스에 맵이 추가가 돼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리턴을 합니다. 자, 이렇게 get admin 리스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걸 이제 실제 컨트롤러에서, 서비스에서 호출해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어디서 받을 거냐면 svc1에 request 1, 여기에서 작업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model.get admin list, 자, 요 함수를 호출하고요. 결과를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요 제이슨 요 안에다가 요 값 대신 리절트를 넣어주시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이 모델만 작성해 놓으면 컨트롤러 쪽에서는 뭐 할 게 별로 없다, 그냥 호출만 해주면 된다 라는 거. 실제로 작동하는지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 고런 메인고, 뭐 에러 없으면 잘 되겠죠? 실행하고 허용하고, 일단 실행이 됐고, 그리고 브라우저에서는 이거 이미 아까 해본 건데 다시 해볼게요. 자, 로컬 호스트 하고 svc1 rq1 호출을 하면 잘 나오죠. 자, 여기 이쁘게 보기 하면 데이터가 2개가 이렇게 잘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된 거예요. 1번, 2번 잘 나오죠. 성공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끝이냐? 끝이 아니죠. 마지막으로 해볼 것은, 아까 우리가 이제 셀렉트 문을 이용을 해서 했는데, 스토어드 프로시저 아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스토어드 프로시저도 한번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간단합니다. 간단하니까 보도록 하자고요. 아까 db 쿼리 했던 부분 있죠? 여기 셀렉트 문, 이 부분만 바꾸면 돼요. 이 부분만. 자, 이 부분 복사해서 앞에 거 주석 넣고요. 아까 우리가 스토어드 프로시저 호출할 때 콜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spl admin 이렇게 요것만 해주시면 돼요. 요것만 해주시면 똑같이 작동을 해요. 이거는 닫고, 그리고 db 서버를 재시작 고런 메인고 작성해 주시고요. 허용해 주시고, 자, 이번에도 잘 되는지 호스트 서비스 1 rq1 엔터 치면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작업을 한 내용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슬라이스의 맵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작성을 해서 요 제이슨 리절트로 인자로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알아서 제이슨으로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진 프레임워크 할 때는 좀 무식하게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약간 좀 무식하게 작업을 했었는데, 그 진도 뭐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좀 더 스마트하게 제이슨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뭐 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업들을 각자의 입맛에 맞게 또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증하려면 뭐 보통 요즘에 JWT 많이 사용하시죠? 예, 그거 이용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